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려놓은 걸 코로나인 걸 아니냐며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그걸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예, 오늘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급적 해외여행을 하지 말아달라는 경보를 내린 이 상황에서 그 주무부처 장관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서 여행을 하겠다고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논란입니다. 오늘 강경화 장관에게 취재진이 꽤 많이 몰렸는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조문 시간이 예정이 돼 있어서요. 그냥 가겠습니다. 따로 뭐 연락을 하신 건 없나요? 추가적으로? 혹시 미국 설득하실 생각을 여전히 있으신가요? 지금 고문 가는 길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어제 해주셨던 말씀 외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오늘 강 장관을 향해서 취재진이 한 4-5개 질문을 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조문 가는 길이다. 자제해 주길 바란다라는 말로 이현정 의원님, 강 장관이 운을 뗐습니다. 네, 뭐 추미애 장관 문제에 이어서 또 이번에는 이제 강경화 장관이 또 뉴스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우리 가족은 남다르다라는 것일 텐데요. 지금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지난 3일 날 요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으로 갔고 또 본인이 요트를 구입을 해서 지금 뭐 카리브해를 이제 항해를 하겠다 이런 지금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내가 뭐 코로나 국면에서 내가 계획했던 여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자들의 지금 관심이 일단 강경화 장관의 어떤 입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사실은 기자들과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이제 외부에 나갔다가도 이제 저렇게 정문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와서 기자들도 피하는 거 하면 원래 오늘은 이제 쿠웨이트 국왕 이 대사관에 이제 조문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강 장관이 약간 조문 얘기를 하죠. 원래 이제 공식적인 이제 오픈 행사였는데 비공개로 또 갑자기 바꿨습니다. 코로나 핑계를 해서. 어쨌거나 강경화 장관 입장에서 보면 남편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뭐 남편이 지금 말을 듣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본인이 지금 계속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뭐 수차례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 눈에 보시기에는 장관의 남편이 지금 이 시국에 요트를 사러 가고 또 미국에서 항해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좀 너무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걸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물론 뭐 송구하다고 입은 우는 때긴 했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취재를 피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을 했고 5 일정도 돌연 비공개가 됐다. 그러니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본인은 본인 일정 소화하고 본인 길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뭐 여당 쪽에서 어제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부적절하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뭐 이거 적절하다고 볼 사람은 없겠죠. 다만 이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서 그러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이 맞느냐? 사퇴를 이게 사실은 강경화 장관에게도 중요하고 여권과 청와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강경화 장관은 지금 여권과 또 여당 지도부나 청와대 쪽에서 어떤 사인이 오느냐를 좀 기다리고 있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좀 장관의 어떤 거취로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여권의 핵심의 기류들을 읽힌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마 처신을 할 건데 아직은 청와대나 또는 민주당 지도부 여권 핵심에서 강경화 장관이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명확한 사인이 아직 가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강경화 장관은 일단은 조금 흐름을 좀 지켜보자
라는 자세로 해서 언론 노출을 조금 자제하는 그런 형태의 아마 전략을 좀 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조금 전에 조문을 갈 때 자제해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구자영 차장이. 네. 보면 강 장관은 남편과 계속 연락하고 있고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일병 교수, 그러니까 남편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이 말을 해서 좀 또 뒷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 상황이 커질 줄 예상을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 말에 좀 담겨 있는 건데요. 그 이 남편분인 이일병 교수의 그 이 미국 출국과 요트 구입은 어떤 뭐 물론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일병 교수가 운영하는 일병 씨의 행복 여행이라는 이 개인 블로그에 이 과정이 상세히 기술이 돼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아내분인 그 강경화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이제 공직을 수행을 하고 있지만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어떤 사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있었고 그 즐기는 것이 이제 언론에 포착이 돼서 어떻게 왜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지금 자제를 그것도 아내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내린 상황에서 남편이 출국할 수 있느냐. 근데 이런 언론에 지금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강경화 이일병 부분은 국민 반응이 또는 여론이 이렇게 따가운 시선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 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고 이 추석 연휴에 이 귀성까지도 자제해달라고 총리가 이 정부 담화를 통해서 밝힌 마당에 이 남편이 미국으로 요트 여행을 위해서 출국했다. 이걸 강 장관이 알고도 막지 못했다라면 뭐 이거 직무는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그 가정 내에서 어떤 그 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아직 뭐 블로그를 폐쇄한 거 이후에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냥 죄송하다라는 말씀만 하고 있는데 국민 정서에 빗댔을 때는 조기에 귀국을 해서 그 여행을 취소한다든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어떤 대처를 하겠다든지 이런 후속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연락만 하고 있다라는 저런 정도 답변으로 과연 이 들끓는 민심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자영 차장 해석은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네. 뭐 입장을 바꾸거나 미국 여행을 포기할 정도의 움직임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했다는 것 자체가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미국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요트 여행을 할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좀 리버럴하게 생각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뭐 자유롭게요. 강 장관마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빨리 후속 조치를 해서 이 국민 여론을 좀 잠재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어떤 사감 어린 그러니까 당황하고 있고 연락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은 이 지금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경화 장관 남편 여행 논란에 여러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강 장관이 과거에 직접 이 사생활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었기 때문입니다. Privacy is a very important human right, but it is not an absolute right. It has also been a painful reminder that civic participation cannot be expected of those with little trust in government or are against the government for one reason or another. We are humbled by the experience, and we are thus redoubling our efforts to convince them of the need to cooperate with government measures, while also mobilizing enforcement tools against stubborn non-cooperation. 이 조상호 부대변인 왜 논란이 커진 이유는 결국은 이 어떤 뭐 이 내용보다 태도 문제로 좀 변질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까 사생활은 절대 권리 아니다. 방역 얘기를 강조했던 강 장관이 남편에게는 뭐 귀국을 글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귀국하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좀 커지는 것 같거든요. 예, 뭐 근데 사실은 뭐 보도에 의하면 여러 차례 사실 사전에 좀 만류도 했었다고 하죠. 근데 뭐 만류했겠죠. 뭐 이렇게 지금 해외에 이러한 방역 상황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좀 논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만류를 하긴 했겠지만 지금 이 배우자분도 거의 이제 고위에 이르는 나이란 말입니다. 그 본인이 스스로 모든 거를 다 결정하고 이제 더 이상 배우자라고 해서 함부로 서로 간에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래서 좀 만류를 했지만 본인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본인의 어떤 보면 이렇게 그 블로그에 올린 내용들을 보면 뭐 자기의 어떤 버킷리스트 같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꿈을 찾아서 해간다는 거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이상 만류하기 힘들었다. 뭐 이 정도 표현으로 보이고요. 예.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사실은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남편한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권고이지 이게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 상황들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 궁극적으로 또 다른 어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돼야 할 것 같은데 예. 다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됐든 본인은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좀 편안한 생각으로 이렇게 큰 논란이 될 줄 모르고 그냥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장관의 남편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뒤늦게 이제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약간 본인도 당황스러워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그러니까 공인의 가족들이 뭐 이번에도 강 장관이 임명됐을 때 같이 배우자와 함께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고 꽃다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가족들이 이러한 그 장관을 배출하는 어떤 집 안에서의 어떤 가족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함께 평가하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려하셨다면 더더군다나 주무부처 장관이 내린 권고 결정에 대해서 좀 더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닌가. 그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권고는 할 수 있어도 강요하기에는 지금 애매한 상황도 현 분명히 시점에서 법적으로 이분도 또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여론이 좀 더 뜨거워지는 이유는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도 강요를 안 하고 여행 자제를 권고한 거고, 고향도 가급적 내려가지 않았으면 추석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권고를 한 거고, 신혼여행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은 권고를 강요로 받아들이고 잘 지켰는데 왜 장관 남편만 이런 거냐라는 비판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일체 가족들에 만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왜냐하면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향도 내려가지 말고 또 국립묘지에 있는 다 폐쇄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는 이제 봉하마을에 내려가서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묘소에 참배를 했고요.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금 남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금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외국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강경화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외국 나가지 마십시오. 단 우리 남편은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이 임명장을 줄 때 항상 가족이나 배우자가 거기에 참가를 하게 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자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 어떤 면에서 보면 영예스러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가족으로서 희생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즉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영예로운 자리이긴 하지만 그 가족들도 어떤 면 희생을 치러야 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저 화면의 의미, 저 자리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 자리가 어떤 면 참 좋은 자리고 영예스럽고 기쁜 자리이긴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책임감이 있는 자리거든요. 자, 그런데 나하고 내 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나 혼자 즐기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강경화 장관이 정말 남편의 꿈을 쫓는다면 본인의 공직을 내려놔야죠. 자,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들한테 그런 설득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법치를 담당하고 있는 장관인데 법치를 어겼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이 해외 출국을 관장하는 장관이 출국을 할 경우에 반정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남편은 버젓이 갔는데 송구하다 이야기 한마디로 끝낸다?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설득을 하겠습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근데 논란이 커지니까 이 해당 블로그를 자체적으로 이 남편이 폐쇄를 했더라고요. 네. 본인이 그냥 아주 오랫동안 어떤 여행기 같은 것들을 쭉 담아서 쓴 개인 블로그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블로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비공개 처리한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본인 스스로가 공인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가장 중요한 거지 뭐 어떤 대한민국의 지도자 뭐 장관 정도면 굉장히 높은 직급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데 그런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그 공인의 가족으로서의 어떤 뭐 책임의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장관 자체까지 책임을 물리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만약에 그렇게 이 가족들의 문제를 사실은 누가 뭐 부모라서 자식한테 어떻게 자식의 인생을 어떻게 좌우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아무리 배우자로서의 그분들의 행동을 제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로 놓고 보되 어찌됐든 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분 개인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조상호 부대변인처럼 뭐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고 개인 자유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에 코로나가 하루 이틀 안에 없어질 것도 아니지 않냐. 맨날 집만 지킬 수 있을 수도 없다. 이게 지금 KBS 취재진과 한 말인데 이 해명도 좀 그래서 뒷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성이 작용하는 부분이나 국민의 감정선이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이성적으로는 이일병 교수 말이 맞죠. 제 삶을 사는 것인데 모든 걸 다른 사람을 신경 쓸 수는 없다.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하루 이틀에 없었을 것은 아니지 않냐. 집에만 있을 수 없다. 저희도 이성적으로 틀리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의 가족이라서 사생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애들도 아니고 지금 뭐 고위에 이른 나이에서 부인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서 역할은 다 하는 거지만 나는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기 전에 개인 이일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개인이 좀 중요하죠. 이성적으로는 틀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 감정성을 건드리라는 이제 문제라는 게 우리 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자제하라고 하니까 참는 겁니다. 법적으로 못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시간적 여유, 금전적 여유 다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협조를 요구하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참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무부 관서인 외교부 장관의 남편은 난 개인의 자유인데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수만 있겠어? 라고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발언들을 하게 되면 국민의 감정에는 이거 뭐야? 왜 나는 여기 바보같이 집에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부분에 관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인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크게 내세웠던 것이 K방역. 우리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가장 잘 대응했다라는 건데 외교부 장관의 남편부터 약간 이걸 어기기 시작하면 이게 국민 감정은 안 좋아질 거고 K방역을 최우선으로 내세웠던 현 정부가 과연 정부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그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강경화 장관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장차장. 네. 근데 아까 분명히 그 남편도 당황하고 있다라는 강경화 장관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근데 당황을 했다고 하기엔 블로그를 보니까 꽤 예전부터 여행을 준비했고 실제로 뭐 계획했다 취소한 것도 있지만 이 부분도 좀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대에서 이제 명예 교수까지는 정년 퇴임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실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에 있을 때 하지 못했던 어떤 이제 장기 여행을 좀 오랫동안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여행 권고 조치를 내렸던 그 미묘한 시기에 이 친구들하고 이제 베트남 여행을 갔다 온 것이 뒤늦게 알려졌고요. 또 지난 6월에는 이 그리스로 한 차례 여행을 계획을 했다가 이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여행을 취소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 요트를 구매해서 다시 이 카리브해 요트 여행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니 모든 국민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국민 이 방역에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의 남편이 저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다녀도 되는 거냐.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국민 감정적인 문제가 결부되다 보니까 이 비판 여론이 더 거세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남편, 또 가족 논란이기 때문에 여권에서조차 혹시 제2의 추미애 장관 사태를 번지질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판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이 남편분 해외 여행 관련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법무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대처에 협조하기 위해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돕는 것도 조상의 성묘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다하다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 코로남불 아니냐면 긴급한 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요트 사기 위해서 호화 뭐 여행하기 위해서 외국에 간다. 장관의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걸 책임을 집니까 그럼요. 어제 저렇게 여당에서조차 좀 비판 목소리가 나왔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그런데 똑같이 가족 논란이잖아요. 물론 뭐 이 논란의 경중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미애 장관을 대하는 여당 지도부의 태도와 강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른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는 일단은 저 다 동부지검에서 현재까지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법적인 위반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나오긴 했지만. 근데 강경화 장관의 남편 문제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지. 그게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이 차지하는 위치, 외교안보 라인에서 강경화 장관이 차지하는 위치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장관인 건 똑같죠. 다만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현 여권의 시각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여건이 추진에 대한 일에 선두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이 대척점에 있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이라는 표현이 좀 엎여 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간에 충돌해야 되는 장수거든요. 선봉장이거든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무너지면 완전히 검찰 개혁을 물 건너가는 거고 검찰한테 확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랄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권 시각에서는. 근데 과연 외교안보 라인에서도 강경화 장관이 그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정도의 역할이 있는 것일까? 라는 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뭐 강경화 장관이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같이 오긴 했지만 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청와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크게 외교부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들은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강경화 장관이 여기서 빠져도 현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가 흔들린다는 거나 그런 것이 없다라고 보면 그러면 여권에서도 이번 기회에 그냥 한번 개각을 하는 것도 외교안보 라인에 손을 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아?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비판이 컸던 여권인데 오늘은 좀 기류가 달라진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께 이것을 연결해서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부 기류에 대해서는 저는 단연코 저는 반대합니다. 강경화 장관께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국민께 했어요. 그 정도면 됐다고 봅니다. 강경화 장관께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남녀 간의 그런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이 이 사안에서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소는 좀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습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그 정도면 되지 않았냐. 이거 사퇴론까지 연결시키는 건 무리다. 그리고 정의당에 있는 박원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남편이 장관이었다면 남편의 배우자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까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참 편리합니다. 송구라는 한마디로서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가서 총격 사살을 당해도 송구하다는 한마디로서 다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남편이 이렇게 어떤 면에서 무리를 일으켰는데도 송구하다 한마디면 아유 황송합니다.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 박근혜 의원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야당일 때도 여당이 이렇다면 과연 넘어갈 것인가라는 묻고 싶은데요. 강경화 장관은 별명이 K5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5년 동안 임기를 함께 한다는 뜻에서 K5라고 그래요. 그런 이른바 부르는 얘기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외교부 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강경화 장관은요. 이 취임 때부터 이중 국적 문제, 또 위장전입 문제, 그다음 최근에 집 세채 문제, 집 세채 같은 경우도 지금 자녀들한테 또 정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남편 문제 등등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은 높다고 합니다. 그 신임 높은 게 뭐냐면 외교부의 목소리를 못 내는 것 때문에 신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외교부가 기존에 외무고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기존에 같은 그런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강경화 장관이 어떤 면에서 각광받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수 공무원이 피격 사살됐을 때 그 저녁에 긴급 안보장관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자, 그때 강경화 장관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참 이건 어떤 면에서 지금 외교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아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야당 때 정부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했다고 한다면 그 잣대를 지금의 잣대로 한다면 과연 송구하다는 한마디에 아유 고맙습니다. 여기서 끝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레 외교부 국정감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논란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강경화 장관 얘기였습니다. 다음 주제 똑같은 장관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